송구합니다.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자, 수상한 남자가 아파트에 등장했다는데 이 행동 정말 기괴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수상한 남자, 낯선 얘기 아파트들이 탈탈 털렸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중구 일대와 충북 청주 일대 아파트 총 8곳에서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이 됐습니다. 아하.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명 빈집털이 범행이었는데요. 네. 오랜 기간 동안 띄엄띄엄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뭐 아파트에서 흔히 있던 뉴스파이터에서 늘 나오던 절도 사건인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제목이 중간층 복도의 수상한 남자라 그랬잖아요. 관련 영상 보시면 이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요, 아마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의 범행 수법인데요. 이 범행 수법 영상으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요, 아파트 빈집털이 범이 범행 대상을 정한 뒤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까지 중간층 계단이 숨은 채로 직접 촬영을 한 건데요. 세상에. 지금 집주인이 귀가를 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몰래 촬영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어느 늦은 밤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어허. 그리고 집이 비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관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또한 범인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는 범행의 장면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범행 전후에 미리 준비해온 옷을 지금 갈아입는 그런 모습까지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 보통 저 장면 보니까 저도 오늘부터 습관을 고쳐야겠는데요. 현관은 비밀번호 누를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대놓고 거리를 멀찌감치 두고 누르잖아요, 번호를.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옆에 사람이 있으면 경계를 하지만 저 경우에는 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계단에서 누가 숨어서 저렇게 촬영을 한다는 걸 상상도 못 하잖아요. 상상도 못 하죠, 진짜. 당연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태연히 이렇게 방심하고 눌렀는데 네. 위에서 저렇게 카메라를 줌으로 당겨가지고 네. 몇 번을 누르나를 보면서 촬영을 한 거예요. 나하. 너무 섬뜩한 건데 네. 요즘에 카메라 광학기기나 스마트폰 카메라나 이런 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네. 이 줌 배열이 아주 높아졌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저런 그 범행이 가능해진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이제 알아낸 다음에 네. 바로 범행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한번 눌러보고 안에 사람이 있으면 있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응답을 안 하면 빈집이구나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세상에. 거죠. 앞뒤로 저렇게 옷까지 갈아입으면서 정말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한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그걸 누르고 들어갔으니까 외부 침입 흔적 당연히 없을 테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기가 찹니다.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아마 저 아파트라든지 저런데 접근할 때는 검정색 옷에 검정색 마스크 쓰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CCTV에 그게 그렇게 찍혀 나오죠. 근데 막상 이제 이 범행하고 난 이후에는 미리 준비했던 파란색 어떤 옷하고 흰색 마스크로 바꿔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CCTV를 분석할 때 각각 다른 옷차림새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검거를 한 거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꼭 한마디 꼭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현관문 누를 때요, 간단해요. 이 손으로요, 이렇게 앞에 가려주고 누르세요. 하하. 요 정도만 하고 눌러주면 절대 밖에서 내 비밀번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저렇게까지 치밀함을 보이는데 검거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어떻게 검거를 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찰이 이 사건과 별개로요, 지난달에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누군가 임산부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세상에.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현장에 출동을 해봤더니 이미 이 범인은 달아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CCTV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 같은 범인이요, 같은 아파트 다른 라인에도 출입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허. 이것을 경찰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동일인의 소행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여러 건의 절도 사건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결국 상해 사건으로 처음 시작했던 수사가 네. 절도 사건으로 범위가 넓혀지게 됐고요. 네.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은 했는데 근데 동선 파악에 굉장히 또 애를 먹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일부러 수사에 혼동을 줄 목적이었는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 대전역 또 중앙로 일대를 일부러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 3일에 걸쳐서 CCTV 120대를 분석하기도 했고 그렇게 어렵게 한 여관촌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잡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평소에 여관촌에서 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면은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여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절도 피해를 넘어서 이 남성이 빈집을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눌렀잖아요. 초인종이 사람이 안에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자꾸 초인종을 누르니까는 불안감이 커져서 몇몇 주민들 같은 경우는요, 현관 문 앞에 CCTV를 설치하는데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만약에 검거가 안 됐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은 증거 관계도 확인했고 피의자도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 형사 경력 20년 동안 초범이 이 정도로 치밀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검거가 이번에 됐다 뿐이지 그렇지, 초범이 초범 아닐 아니에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이 정도 범행을 저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주거침입,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하는데 침입, 절도 유형인데다 특수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범죄 사실까지 더해진다면 징역 2년에서 4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여나 모방 범죄가 일어날까 걱정이고요. 반드시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요. 수고스럽더라도 잠시만 가리는 그 비밀번호 누름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